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집사입니다. 단페님들 별거 없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매해마다 경험하면서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더위 피해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직접 제가 경험한 일이고요. 제가 아직 코올리기였고 여름방학 때 일이에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저는 친구 3명하고 같이 아침부터 산으로 사슴벌레를 잡으러 갔었는데 그때 놀러간 산이 집안 소유 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다니던 곳이라 어지간한 곳은 길도 다 알아서 그때까지 길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그 산에서 놀았던 거죠. 처음엔 저까지 넷이 사이좋게 다니면서 사슴벌레를 잡았는데 역시 애들답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누가 더 큰 걸 잡나 하는 경쟁이 벌어져서 산에서 각자 흩어져서 벌레 잡기를 시작했어요. 나무를 걷어 찬다든지 올라가 본다든지 뿌리 근처를 파헤쳐 뒤적거려 본다든지 하면서 열심히 벌레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도 중천에 떴고 배도 고파져 오고 그래서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하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진 날도 밝고 뭐 큰 산도 아니고 내려가다 보면 낮에 근장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가면 갈수록 길도 나오지 않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그제야 겁도 나고 걷기도 지치고 그리고 배도 엄청 고파오고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이 시키더라고요. 울어라. 누군가 주변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진짜 엄청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네요.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어떤 낯선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어요. 전 그런 상황에 놀라면서도 그래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를 본 느낌은 저보다 조금 컸다는 정도? 그리고 복장이 기모노. 그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제 곁에 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너 길 잃은 거야? 짧게 그렇게 말하고는 그 남자아이는 제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손에 이끌려가면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니 알고 있는 길이 나왔고요. 그 남자아이는 그쯤에서 제 손을 놓으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아는 길이지? 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사토시 카노에게 안부 전해줘 하고는 짧게 제게 그런 말을 남기고는 바로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소개를 하면서도 그 아이가 그때까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게 제 이름이고 할머니 이름이라는 거, 게다가 할머니한테는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까지, 그리고 왜 다시 산속으로 가는지. 전 그때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당시엔 어렸으니까 산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안도감에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뛰어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그날 겪은 일을 얘기했거든요.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어떤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할머니 이름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 그러자 할머니는 엄청 놀라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뒤에 사라진 오빠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할머니에게는 2살이 오빠가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전 그때까지 할머니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걸 몰랐고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는 산 하나 너머의 마을에 있는 그 친척집에 부모의 심부름으로 선물을 전하러 갔다는데요. 이게 거리라든지 가는 경로가 말로는 산을 하나 넘어서라고 하지만 그 산이라는 게 아침에 출발하면 밤이나 돼서야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땐 그랬나 봐요. 어린아이라도 그런 거리와 길인데 심부름을 보내는. 어쨌든 그 할아버지에게는 익숙한 산길이라 심부름을 갈 때면 언제나 아침에 나서서 저녁 시간 조금 지나면 돌아오곤 했다네요. 하지만 그날은 밤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서는 그곳 친척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있는 모양이라면서 부모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심부름을 간 할아버지가 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마침 집에서도 슬슬 농사일 손도 필요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직접 친척 집으로 할아버지를 데리러 갔다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친척 집에 없었다는 거.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적조차도 없다고 했다는 거. 그제야 당황한 부모는 이제 자신 마을과 친척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양방면으로 산을 샅샅이 수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가 할머니 나이 10세, 그 할아버지 나이가 12세의 여름이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참배하러 갔고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작년 여름방학을 한 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서 놀라고 아들한테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내가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날은 아들이 집에만 있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상하게 짜증이 났다고 그래요. 아내 말이. 아들은 그 말에 할 수 없이 그 닌텐도 게임기를 챙긴 뒤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산으로 향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런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들은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렀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하지만 저녁 7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 친구 집에서 놀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만한 친구 집 여기저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을을 돌면서 찾아봤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9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색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돌아온 아들. 화가 나서 고함치는 아내를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제게 아들이 하는 말. 유타군이 가끔은 참배하러 오라며 나무랐다는 말. 전 그 이름을 듣고 옛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름, 유타. 할아버지의 이름. 사토시는 옛날에 구해준 은혜를 잊은 건가? 그런 말까지 했다는 아들의 말. 아빠가 산에서 미아가 돼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던데 그 말이 맞냐는 말까지.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은 제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유타군이 누구냐면서 연달아 묻더라고요. 전 아내의 물음에 그냥 얼버무릴 뿐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아들과 목욕을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친구 집으로 가려는데 산 쪽에서 몇 번이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아들은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소리가 나는 산 쪽으로 가보니까 산 초입에 기모노 같은 옷을 입은 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아이가 있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근감이 들더라고. 포근함마저 느껴오더라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같이 놀자고 해서 같이 놀았다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아이가 아빠의 어릴 때 일을 알고 있는 듯했고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자주 그 산에서 놀던 일이며 산에서 길을 잃고 미아가 돼서는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면서 울고 있었던 일. 그런 얘기 등등. 얼추 제가 산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온 듯했어요. 아들 말로는 그 남자애가 해주는 제 어릴 적 얘기가 재미있었고, 그리고 얘기를 듣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남자아이랑 놀다 보니 귀가가 늦어진 거라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 산에서 만난 아이는 만난 곳까지 아들을 데려다 줬고요. 헤어질 때 카누가 한탄하고 있다고. 우리 자손들은 아무도 성묘하러 오지 않아서 한탄하고 있다고. 사토시한테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며 카누에게 성묘하러 오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아들이 전해 들었다는 말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런저런 이유로 단 한 번도 성묘하러 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날 밤 꿈에 절 구해줬던 할머니 오빠가 나타났어요. 12살 어린아이 모습을 한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위축된 모습으로 설교를 들으며 우는 40대 남자. 다음날 늦게나마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괴담이 미스터리하고 소름 돋고 처음엔 그런 내용이 재미있었는데 요즘엔 살짝 코드가 바뀌었는지 이런 잔잔한 내용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오빠라는 할아버지,
사토시 꿈에 직접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사토시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전한 걸까요? 어차피 사토시 꿈에 다시 나타날 거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